송영길 당대표가 본인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나를 밟고 전진하라. 송 대표 말씀 경허히 받아들인다. 민주당 이제 저를 잊고 저를 밟고 전진하라.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하루 만에 10만 부 돌파 진심으로 감사. 라는 책 많이 팔렸다라는 출판사 SNS를 또 갖다가 공유를 해서 1시간 만에 반성의 태도에서 책 많이 팔렸다라고 기뻐하는 태도가 과연 이 진정성 있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냐에 대한 논란도 현재 일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 당을 수렁에 밀어넣고 끝까지 위선적인 태도를 일관한다 라는 반응이 조선일보에 나왔고요.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제발 우리도 잊고 싶다.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속내를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은 책에서 딸에 대해서 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 각종 확인서를 허위로 본 선고 결과에 경악한다. 역시 재판의 1심 재판부 판단에, 법원 판단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 딸은 학과 공부에 최선을 다했고 교과 외 활동을 열심히 찾아서 수행했다. 딸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이야 라고 친구에게 일침을 날렸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은 자신의 딸 때문에 대학에 못 들어가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라고 일침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법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 전 장관은 딸이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부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다가 최근에 책에서 설사 유죄라도 권력 비리는 아니다라는 다소 좀 당황스러운 논리를 펴기도 했는데 딸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1심 재판부 결론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조 전 장관의 딸이 기소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모로 사실상 성인에 이른 딸이 이러한 정황을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에 따른다면 조 전 장관 가족이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내 딸의 입시에 활용을 했고 그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면 잘못이 전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을 때도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일 것 같고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오히려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딸을 기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도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것인데 통상 그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딸들이 직접 시험을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입건이 쉬웠던 것 같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 전 장관 딸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더 파고들었다면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로 인한 혜택을 받은 딸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지 적절한 표현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1심 재판부 판단이 이제 3심까지 다 이어진다면 1심 재판부는 명확하게 표창장 등 허위 스펙 등은 위조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딸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1심 재판부 얘기를 하면 이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 잘하고 영어 가르쳤다고 표창장을 받았네? 그거를 내가 대학에 입시에 활용을 했네? 그 대학 입시에 활용한 주체가 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검찰개혁이었는데 마지막은 정쟁만 남았다. 실제 정쟁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던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표적으로 놓고 수사했다. 이것이 여권의 이제 인식인 거고 야권은 반대로 조국 전 장관의 비리가 나오니까 검찰개혁을 앞세워서 검찰을 무력화했다. 정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볼 수 있는 팩트가 뭔 거죠? 그 나머지 마지막 팩트가 결국은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결국 판결문을 통해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 판결문에서 분명히 7개의 스펙 전체가 그러니까 조민 씨에 대한 스펙이 모두 허위다, 가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일부 스펙은 서울대 인권법 센터의 스펙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만들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그냥 정쟁으로만 남겨져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판결문에서 그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허위 진술했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조국의 시간을 통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의 사과가 다소 이제 국민들에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패널들의 다양한 견해 들려드렸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심의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